계속해서 세션 1의 두 번째 강연 연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연은 중국어로 진행이 되겠는데요. 필요하신 언어로 수신계 채널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 현황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실 분은 중국 수도 지식재산 서비스 협회 고영의 당서기 겸 상무 부회장님입니다. 실시간 사이트를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고요. 자, 그럼 부회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13회 국제 지식재산 보호 컨퍼런스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최근 몇 년간 중국 지식재산권 법률과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추세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2019년 이후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에서 발표한 중요한 정책과 중요 법률 개정 사항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2019년 11월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의견에서 중국의 국가기관 개혁이 발생된 후 발표되었고 또 중국이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을 만들어서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을 개편했고 상표 특허 지리적 표시 등 통일된 집중관리를 실현, 지식재산권 보호가 모두에게 책임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의견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 의견은 99개의 중점 조치가 포함됩니다. 엄격하고 대대적이고 신속하게 함께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엄격한, 대대적, 신속한, 함께 보호한다를 또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도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의 엄격한 보호정책 가이드라인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위조상품 침해에 대한 징벌을 강화하고 규범화된 표준을 마련하고 또 증거 수집 기준도 마련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야에서의 보호제도도 완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대대적인 보호라는 것은 사회의 관리감독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 집행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사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전문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보호에 있어서는 신속한 보호 같은 경우는 연결과 메커니즘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의 신속한 보호의 핵심 단계를 긴밀히 연결해서 지식재산권 확립과 권한 유지 프로세스를 긴밀하게 연결하고 아울러 부처 간 지역 간 협력, 신속한 분쟁 처리와 지식재산 보호 기구 건설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함께 공유하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즉 해외 소통 메커니즘을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지식재산권과 보호 환경을 조성해서 대대적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권리자 간의 소통 창구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또 해외 지식재산권 권한 유지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의 개정 완비를 제시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법정 배상 금액의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고 배상액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국가지식재산권국이 114개의 구체적인 업무사항을 마련했습니다. 2021년 3월에는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발전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중국의 국가 차원에서의 향후 5년간의 계획과 2035년간의 청사진이 발표가 된 것인데요. 특히 주목할 것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운영 체제를 특별히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를 완비하고 새로운 업종과 신분야에서 지식재산권 입법을 가속화, 지식재산 사법 보호와 행정집행 강화, 중재, 조정, 공증과 권한 유지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식재산권 권리 침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더 강화한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 9월 중국의 지식재산권 분야 최고 단계 정책인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가 발표됐습니다. 이것은 2021년부터 2035년까지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2035년까지 중국 지식재산권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서는 강요는 국가 인류 경영 환경 건설 지원을 위해서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마련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공정, 효율, 과학적, 그리고 명확한 권한 확립, 시스템 완비 등의 사법보호 체계를 공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식재산권 심판기구를 건설하고 통일된 지식재산 사법 재판 표준과 법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형사 집행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7개의 지식재산권 안건 심리에 대한 사법 해석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할과 법률 적용 문제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2021년 같은 경우는 지식재산권 침해 민사사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해석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식재산권의 민사사건 중에서 징벌적 배상의 적용 범위, 고의성과 엄중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심리를 하고 대액 배상 확정을 한다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1심 지식재산권 민사행정사건 관할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지식재산권 안건 1심 관할 법원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급의 중급 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이 확정한 중급 인민법원은 발명 특허, 실용신안, 식물, 식품종, 집적 회로 설계, 영업, 기술 기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권한에 대해서 심리를 합니다. 그리고 1심 민사 행정 안건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과 중급인민법원은 외관 디자인 특허, 침해 분쟁과 저명 상표 관리에 관한 1심 심사와 행정 안건을 관할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속하고 고효율의 엄격하고 공정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행정 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행정부처의 조사권, 처벌권,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통일된 법 집행 표준을 마련하고 증거 수집 규칙과 관련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관련 부처와 함께 2020년과 2021년 각각 상표 침해 판단 표준과 상표 일반 위법 판단 표준을 발표했습니다. 각각 특정 당사자의 상표 침해 행위와 상표 일반 위법 행위의 행정 집행 표준을 통일했습니다. 또 지식재산권 행정 법집행 지도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전시회, 전람회 지식재산권 보호 지도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검증 지도 의견 강화를 발표했는데요.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제시장관리감독총국과 함께 지식재산권 검증 작업 협력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검증기관의 전문성을 확립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뉴스를 전하면요. 제가 속한 수도 지식재산서비스협회 역시 최고인민법원에 포함된 권위 있는 검증기관입니다. 만약에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희가 사법적으로 효력 있는 검증 의견을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중국의 사법, 행정, 시장, 사회가 지식재산권을 함께 보호해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2021년 10월에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공동으로 이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 업무 매뉴얼을 따를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사법, 행정, 시장, 사회가 공동으로 보호를 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 의견이 발표됨에 따라 이를 착실히 이행을 하고 또 7월에 발표한 국가지식재산권국 지식재산보호사 조직이 발표한 매뉴얼 역시도 우리가 참고를 하고 분쟁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2021년 10월에 국무원은 14차 5개년 계획 국가지식재산 보호와 운용 계획을 발표해서 2025년까지 지켜야 될 상세 업무를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요.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한
사회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82점까지 일단 올라갔습니다. 또 그 외에도 지식재산권 민사 1심 사건 그 재판율, 소송률, 즉 1심에서 승복할 수 있는 비율을 85%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5개 핵심 임무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15개의 전문 프로젝트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임무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사회 혁신 활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프로젝트가 6개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재산권 보호 핵심 업무는 5개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식재산권 법률 정책 체계를 완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리적 표시, 영업 기밀 등의 입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징벌성 배상 제도를 확고하게 정립을 하고 배상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천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체계를 완비하고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메커니즘도 마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식재산권 사법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사법보호를 강화해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심판과 재판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보호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행정적인 처벌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공증 등 기타 모든 단계의 사법권과 행정처벌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식재산권 행정보호를 강화하는 것인데요. 이 관련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인데요. 지식재산권의 신속한 보호기관 건설을 강화함으로써 성숙한 어느 정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성숙한 지역에서는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테스트베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위조 상품이라든지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한 여러 가지 재판 제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식재산권 관련한 공동보험입니다. 그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중재기구라든지 공증기구라든지 조절기구, 조율기구들을 마련을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지식재산권의 원천적인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상표와 특허에 있어서 중국은 계속해서 많은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의 품질과 이 출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있는 관리 감독을 시행할 것입니다. 전문 프로젝트에서 이 계획에서는 또 특히 보호를 강화한다라는 것을 핵심으로 해서 영업기밀 보호,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 기구 건설, 식물 신품종 보호 체계 건설, 지리적 표시 보호, 인류 특허 상표 심사기구 건설 등 6개 프로젝트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개 분야의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 정책 문건이 모두 인민공화국 국무원과 판공청 명의로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만큼 정부 차원에서 지식재산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부처에서 협력을 강화해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법률 분야에서의 개정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법률 법규가 개정이 되었는데요. 특히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지난 몇 년 동안 수많은 개정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2021년 1월 1일에 공식 발표한 민법전이 있습니다. 민법전은 기존의 민법 통칙과 비교해서 지식재산권을 물권, 채권과 동등한 민사 권리로 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방적인 입법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민법의 1185조에서는 고의로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 시 상황이 엄중한 경우 지식재산권자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민사법 차원에서 징벌성 손해배상 원칙을 확립한 것입니다. 민사 법률에서 이런 내용이 확립됐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2020년 특허법 4차 개정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 원칙이 관철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된 조항만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 7개 내용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즉, 손해배상 계산 방법의 순서를 조정했습니다. 계산 방법과 적용 순서를 조정을 한 것입니다. 권리 침해인 사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권리 침해 배상액을 권리인이 실제 입은 손실과 침해인이 침해로 얻은 이익에 따라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 보호에 유리한 배상액 계산 방법 선택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조정함으로써 권리인이 사법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에 따라서 합당한 배상액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벌성 손해배상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특히 고의적으로 이 침해를 한 경우, 심각한 경우 인민법원이 권리인의 손실과 침해자의 이익 또는 특허 사용료의 합리적 배수를 기초로 해서 합리적으로 배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즉 5배까지 징벌성 손해배상 책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법정 배상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침해 배상 금액을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사법부의 규정에 따라서 법정 배상액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실천 중입니다. 전에는 새로운 특허법 법정 보상액이 3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이렇게 지금 새로 개정된 내용은 3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1000만 위안 이상 그리고 100만 위안 미만이었습니다. 이 세세형 소송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허 침해 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증거의 어려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허권자의 입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특허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침해자가 소유하고 즉 침해와 관련된 장부나 자료를 주로 침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침해자에게 침해와 관련된 장부와 자료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허위 장부, 자료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주장과 제공된 증거를 참조하여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민법원은 이런 경우에 권리자의, 즉 특허를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주장과 제공된 증거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적인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서 제72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다 더 지식재산권 협정의 규정에 따라서 특허권을 가진 사람들이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거나 권리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는 증거가 있고 그리고 적시에 이를 제지하지 않아서 정당한 권리 이익을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법에 따라서 인민법원에 신청을 해서 재산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특정 행위를 명령하거나 특정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재산 보호에 관한 그런 규정이 있을 뿐 지금의 규정에서는 행정명령을 즉 소송의 명령을 정당한 권리와 이익
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명령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법의 집행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허 행정법의 집행을 개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허 행정법 집행에는 특허 위조 사건 조사와 처리, 그리고 특허 침해 분쟁 처리 두 가지 측면이 포함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집행 권한에 대해서는 새로운 특허법에서는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내용을 보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에 대한 조정 내용들, 그리고 특허 집행 주관 부서는 상당히 단순한 특허 위조 사건을 조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 업무 담당 부서는 복잡한 특허 침해 분쟁을 담당하도록 하는 업무의 분담 조치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 집행의 수준을 조정하는 법 조항이 제70조에 있습니다. 지방의 상급 인민정부 특허 업무 담당 부서에 의뢰해서 특허 침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집행 조치의 조정 내용이 제69조에 있습니다. 이 새로운 특허법에서는 특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침해 식별에 적합한 필요한 권한, 그리고 그것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 현장 검사 권한, 그리고 제품 검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검사라든지 그리고 조사, 그리고 압류의 권한은 관련 부처가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 성실에 관한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특허나 실용신안 신청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신의를 저버리는 불성실한 오랄 원칙, 불성실한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발합니다. 타인이 사용하는 기존의 기술을 의도적으로 특허로 등록하는 등 부정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새로운 특허법에서는 특허 출원과 특허권 행사에서 오로지 정직과 신뢰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특허 심사 지연에 관한 특허기간 보상 제도가 있습니다.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특허 출원일로부터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심사와 승인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면 실제 특허권 보호 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허기간 보상 시스템을 추가했습니다. 특허권 특허 행정부서는 특허권자의 요청에 따라서 특허기간이 불합리하게 지연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자에게 이 불합리한 지연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제4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시판 허가 지연에 대한 특허기간 보상 제도도 신설했습니다. 제42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의약품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 안전과 관련이 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죠. 의약품의 감독과 관리 부서의 엄격한 이런 승인이 필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승인 시간이 매우 깁니다. 그래서 새로운 특허법에서는 시판용 신약의 검토와 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서 국무원의 특허 행정부서, 이 부서에서 특허권자의 요청에 따라서 발명 특허에 대한 특허 기간을 보상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그리고 시판 허가를 받은 신약의 총 특허 유효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특허 분쟁에 대한 새로운 조기 해결 메커니즘을 추가했습니다. 법원 판결의 확정 과정을 보면 신특허법은 의약품 판매 심사와 허가 과정에서 의약품 판매 허가 신청인과 해당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등록을 위한 특허권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등록 요청을 신청한 약품 관련 기술이 이
이 기술이 타인의 약품 특허권 보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특허권을 보호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강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무원의 약품감독관리부서가 심의 승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즉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는 유효한 규정에 따라서 관련 약품의 판매 승인을 중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한 내에 인민법원이 이를 판결합니다. 그리고 사법적인 이런 보호뿐만이 아니라 행정적인 보호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 특허권에 대한 사법과 행정 보호를 이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듀얼 트랙 시스템, 이 이중 트랙 시스템을 채택을 했습니다. 즉, 이 인민법원과 같은 특허관리 부서도 약물에 관련해서 이 기술 솔루션이 보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과 국가특허청은 공동으로 의약품의 특허 분쟁 조기 해결 메커니즘을 위한 이행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의 주요 내용이 바로 정보를 공개를 하고 그리고 특허 등록 시스템을 완비하고 관련 신고 시스템을 개방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허 인가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디자인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내용들을 먼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디자인 특허 보호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특허권의 보호 기간을 연장한다라는 내용, 그리고 헤이그 협정에 가입을 하고 산업 디자인 보호를 위해서 새로운 특허법에서는 디자인 특허의 보호 기간을 15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특허 출원의 국내 우선권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새로운 특허법에서는 디자인의 국내외 우선권을 추가를 하고 신청인이 중국에서 디자인에 대한 최초 특허 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제출하면 우선권을 누릴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의 국내 우선순위에 대해서 신청 비용을 줄이고 디자인을 더욱 개선하면서 보호 범위를 조정하는데 신청인이 유리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실에 대한 새로 추가된 이런 사항을 보면요. 코비드 발생 이후에 관련 부서와 담당 기관이 전염병 예방과 통제의 필요성에 의해서 관련 발령품과 창작물을 긴급하게 발표를 했고, 그리고 전염병 퇴치에 관한 이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여러 가지 그런 전자 플랫폼이란 것이 더 발달하게 되면서요, 이런 코비드 상황에서 그것에 관련된 정보 공개라든지 보호, 또 보호 내용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법에서도 2019년대에 네 번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 범위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주로 다른 사람의 미등록 상표로 사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무단 점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기존 1에서 3배에서 1에서 5배로 늘렸고, 법정 배상 한도를 300만에서 500만으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침해 제품과 그 제조 공구를 취급하는 데 대한 조항을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인민법원이 상표 분쟁 사건을 심리할 때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서 위조 등록 상품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폐기를 명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조 등록 상표가 부착된 상표는 위조 등록 상표만 제거된 후에 상업적인 채널로 옮겨갈 수 없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23일부터 국가특허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상표법 개정 초안을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이렇게 지금 발표된 이거 특허권 관련돼서 개정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그런 강력한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영희 부회장님 유익한 강연 감사합니다.